월요일 이슈 이시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오와 유세가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바이든의 실정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인 상황인데 좌파 언론들은 이번 아이오와 유세로 공포심마저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이날 연설을 지켜본 엄청난 숫자의 미국민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화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Civil War Coming, 즉 내전이 온다라는 문구가 트렌딩 토픽,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요 검색어 혹은 주요 토픽으로 트위터에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집회에 참석해 좌파 언론인 MSNBC와 현장 인터뷰한 일반인 로리 레빗이 덕택입니다. 레빗은 MSNBC 기자에게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해 우파에게는 엄청난 호응을, 좌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가져다 줬는데요. 그녀는 현재 공화당 지도부는 너무나도 허약하고 공화당 지도부 역시 기존 질서에 소속된 무리로 미국민들은 생각지 않는 작은 성에 모여 사는 엘리트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이 나라에 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본다. 나는 전쟁이 날 것이 훤히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내전이라는 단어는 10일 오후까지 6만 7천 번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좌파 중에 좌파인 앤드류 양은 정치적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하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인간 취급안하는 풍조가 거세진다면 진짜 내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미국민들 중 42%가 정치적 반대파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갈 수 없는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진보 좌파에서 더하면 더한 풍조라는 것, 그쪽 사람들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CNN도 난리가 났는데요. 딘 오베이달라라는 기자는 이번 아이오와 유세가 1월 6일 땡땡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이라고 나름 규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지난달에 있었던 조지아주 유세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공화당 욕하고 땡땡 선거 욕하고 자기들끼리 아무 말 잔치를 벌였는데 이번 아이오와 주에서는 척 그라슬리 연방 상원의원,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 마리아 넷 밀런 믹스 연방 하원의원, 애슐리 힌슨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지역 수뇌부가 총 출동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보좌했다. 의회 땡땡 사태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비난했던 이들이 그에게 바짝 엎드린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비분강개하면서 기사를 막 써제꼈습니다. 특히 그라슬리 상원의원의 경우 1월 6일 경호원들과 함께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잡힐까봐 허둥지둥 의회를 빠져나갔던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엄청 비난해왔는데요. 이번 아이오와 유세에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아이오와에서 91%의 지지도를 받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모자란 사람일 것이라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개를 푹 숙였고요. 대통령도 이 88살의 노장 정치인을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고 재선토록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아이오와 유세를 계기로 좌파에서는 대통령의 파워를 새삼 인식하고 일반 국민들은 물론 은근 자기네들 편으로 믿었던 공화당 네오콩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품에 안기고 있다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은근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오와 유세는 9일 열렸는데요. 이날 밤 연단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90분에 걸쳐 진행된 연설을 통해 우리가 미국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애리조나 감사 보고서를 통해 증명된 땡땡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현재 30여 개 주에서 지난 선거에 땡땡을 입증하고 막을 수 있는 선거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정밀 과학조사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델타 변이의 속수무책이었던 바이든의 코로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아프간에서의 멍청한 철군, 의회에서의 재앙적 혼란 역시 바이든 탓으로 규정했는데요. 이 같은 실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미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 같은 고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현재 대통령이 누리는 인기는 재임 시절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아이오와 지역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 53%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들 중 91%가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유세에는 수만 명이 모였는데요.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아이오와 스테이트 페어그라운드가 꽉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는 열성 지지자인 베트남계 트럼프 씨는 나는 자유를 위해 베트남을 탈출했던 사람이다. 미국의 자유가 사라지게 하지 않으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씨는 대통령을 존경해서 이름을 트럼프로 개명했다고도 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유세 현장에 도착했다는 또 다른 지지자 다이애나 존슨 씨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있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트럼프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확인된 민심을 보면 두 가지 포인트로 현재 대통령이 구가하는 인기가 설명됩니다. 우선 어쨌든 백악관에 입성했으니 지켜보자라고 했던 바이든이 완벽하게 미국을 말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좌파적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네거티브 작용을 하면서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물가 장난 아니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 아프간에서 떨짓 이후로 미국은 세계의 웃음거리이자 동네북입니다. 코로나, 자기가 취임하면 3달 안에 종식시키겠다더니 아직까지 사망자들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바닥,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내 공화당이라는 양당 체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정치적 대립구조를 엘리트 대 보통 국민으로 변화시키는데 트럼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혁명이 벌어져야만 변화할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정치 체제를 대통령이 아주 밑바닥부터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혹은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로 체제 대립을 규정하는 보통 사회학자들의 통념을 깨버리는 건데 대통령이 보수주의면서 자본주의 이념에 충실한 미국적 못 가진 자들의 대변인이 돼 잘나고 똑똑하고 진보주의적인 척 사회주의로 모두를 잘 살게 만들자고 선동하는 엘리트들이 장악한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300년 남짓한 미국 역사에서 지금이 바로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바야흐로 트럼프 현상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 증폭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2016년도에 발표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트럼프 현상, 미디어 혁명이 파괴한 위선의 제도화라는 논문을 한번 인용하도록 했습니다. 저자는 강준만 박사로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인데요. 논문은 트럼프 현상의 근저에는 지난 40년간 미국을 지배한 정치적 올바름과 그에 따른 위선의 제도와 그 토양 위에서 구축된 플랫폼 정치와 양극화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 그리고 이 문제의식을 행동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게 한 SNS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혁명이 있으며 트럼프는 이 조건들을 이용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오늘의 위치에 오르게 됐다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는 PC와는 정반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고 지지자들은 바로 그 점에 열광했다. 이전에 이러한 캐릭터가 없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인물이었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세지는 트럼프 현상, 좌파들은 안달이 납니다. 지지자들은 내전이 온다라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와 흥미를 넘어서 저와 같이 미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로도 직결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슈 1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